포기의 순간, 그 너머의 진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바뀌는 게 없다면 지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걸 정말 계속해야 하나?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끝까지 해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끝까지 해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력, 반복되는 실패, 무너지는 자존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냥 포기하자.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더 이상 실패를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포기는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걸. 후회, 자책,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은 포기가 아니라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지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그저 상황을 피하는 것일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아무도 그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좋아요도 적고 댓글도 없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만두고 다른 걸 할까? 하지만 그는 다시 붓을 듭니다.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 어느 날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 그림 정말 좋네요.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쌓여갑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잘 풀리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습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뿌리 내리면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계속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들이 언젠가 진짜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처럼 말이죠.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는 사람은 결국 목적지에 닿습니다. 꾸준함은 재능을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나요? 출발점인가요? 중간쯤인가요? 아니면 여러 번 돌아섰다가 다시 시작한 걸까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지가 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포기하면 정말 편해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게 더 나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압니다. 포기한 후에 후회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어떤 선택이든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그 결정이 단지 순간의 감정이나 피로감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계속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잠시 쉬더라도 방향을 바꾸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많은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다시 평지가 펼쳐지듯이 인생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이 과정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끝까지 걸어낸 사람만이
진짜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도착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여러분의 동백꽃은 언젠가 반드시 피어납니다. 그 꽃이 활짝 피는 날 여러분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참 잘했어. 그 진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나아가는 이유. 이 길이 맞는 걸까?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반복되는 실패, 보이지 않는 성과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계속 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공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으며 자기 개발에 힘씁니다. 하지만 그에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돈이 늘지도 인생이 갑자기 바뀌지도 않죠. 그런데도 그는 그 루틴을 계속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스스로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결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건너뛴다면 내일의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어떤 의미일까요? 실패는 결과가 아닙니다. 실패는 경로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걸음마를 뗄 때 수없이 넘어졌고 자전거를 배울 때 수없이 구르며 익혔듯이 모든 것은 실패를 통해 배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분석하고 학습해야 할 경험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새로운 가능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좌절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포기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묻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같은 경험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마치 나무가 한번 쓰러진 자리에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 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 실패를 감정이 아닌 정보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나면 실패는 매우 유용한 피드백 도구가 됩니다. 둘째, 작은 성공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며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운동을 했다, 책을 10페이지 읽었다처럼 사소한 성취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SNS 속 화려한 성과 비교 속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인생은 속도 경주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결과를 요구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몇 등급인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얼마나 진실하게 나를 살았는가입니다.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라는 질문에 한 멘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재능이 많아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패해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하니까 결국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오늘의 나 자신이 어제보다 단 1%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은 엄청난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세상은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고군분투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버티며 살아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붙잡고 있었는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고 그 끝에 반드시 꽃은 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고 긴 터널 같더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오늘 당신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길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다시 오르막.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된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실은 우리가 살아가며 반드시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산을 향해 오르듯 살아가려 합니다. 정상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쉼없이 나아가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급격한 내리막이 나타나기도 하고 평탄한 길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정상을 향한 여정은 결코 일직선이 아닙니다. 그 여정 속에는 피로, 지침, 회의, 혼란이 동반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길을 계속 걷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치 있는 것들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란 단어 속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수많은 시간과 감정,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력은 단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 버텨내는 것, 가끔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력입니다. 강호동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성공과 과정으로 나뉩니다. 실패는 단지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그 과정이 없다면 성공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단지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 일부일 뿐입니다. 어느 영화 감독은 말했습니다. 100편 넘는 작품을 만들었지만 어떤 것은 망했고 어떤 것은 성공했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작품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만들었다. 그 말 속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오르막과 내리막의 인생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의 감정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치고 우울한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눌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금 나는 힘들구나. 오늘은 너무 지쳤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쉼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리기만 해서는 결국 지치고 무너집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야 다시 힘을 낼 수 있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휴식은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쉼을 허락하세요. 셋째,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나를 비교하면 나의 여정은 초라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는 30대에 꽃을 피우고 누구는 60대에 만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결국 피는가입니다. 넷째,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지쳤을 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함께 걷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인생은 혼자 오르는 산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오를 때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은 어디인가?
사실 정상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상을 넘으면 또 다른 오르막이 펼쳐지고 그 너머에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습니다. 끝없는 봉우리들이 연결된 여정. 그렇다면 정상이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그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정상에 오르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잘 버텼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다. 힘들었지만 견뎌냈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쓰러졌지만 또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가파른 오르막이라면 그것은 곧 당신이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힘들고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인생은 순환하며 흐릅니다. 내리막이 있어야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르막만 있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내리막은 우리에게 다시 숨을 고르게 하고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삶은 가능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실수도 실패도 지침도 모두 포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의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된다. 그 말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오르막일 수도 있고 내리막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걸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만의 멋진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의 동백꽃이 피는 날까지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내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그 순간은 너무 어둡고 깊어서 어디가 끝인지조차 가늠되지 않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도 분명히 희미한 빛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만의 동백꽃입니다. 어느 날 배우 배유정 씨는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작품이나 캐릭터를 넘어 그녀 인생의 보상과도 같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래도록 노력했고 묵묵히 걸어왔고 때로는 절망했지만 계속 걸었기에 만날 수 있었던 인생의 보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나만의 동백꽃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버텼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백꽃은 단지 화려한 성공이나 큰 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력한 시간을 이겨내고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릴 수 있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고 일어난 다음 날 그래도 다시 하루를 시작했을 때,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작은 동백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매번 알아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정직하게 살아도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대함은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하게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걸어온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민, 인내와 성장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언젠가 반드시 증명해주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은 특별한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나 잘 살아왔구나. 생각보다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동백꽃이 피어난 순간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계속할 거야?
그 질문 앞에 매번 자신있게 응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버티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소한 반복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둡고 긴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처럼 살아내고 있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 응원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껏 버텨온 시간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자신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동백은 한겨울에도 피어나는 꽃입니다. 차갑고 황량한 계절을 뚫고 피어나는 그 모습처럼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꽃이 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유정 새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당신의 어깨 위로, 마음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참 잘했어. 지금도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꽃은 반드시 당신의 계절에 맞춰 피어날 것입니다.